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무슨 소굴이라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살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피신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아, 그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국회 담장을 제가 넘었습니다. 국회를 360도 빙빙 돌았는데 출입문을 다 봉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장을 가야 된다. 빨리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후문 쪽 운동장 담을 뛰어넘었어요. 수행비서도 나중에 들었는데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본청 앞까지 걸어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본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으면 나는 체포를 당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4시간 동안 을지로 이름도 알지 못한 호텔방에서 수도물이 콸콸 틀어진 물고물의 위협 상태에서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잡히더라도 가야 되겠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지금 증언을 보더라도 다 잡혀갈 뻔했어요. 특히 저는 체포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길을 죽이려고.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자,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지금 법사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강할 것. 내란 수기의 피해자 윤석열 측에서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응한 것으로는 파악은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 살펴야 될 거예요. 얼른 보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데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핸드폰 교체한 거 오늘 법제처장이 처음 발설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묘합니다. 그 안가에 참석했던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구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자, 처장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충전이 잘 안 돼서, 터치 스크린 불량, 스피커 불량, 과열,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불량, 블루투스 불량, 볼륨 버튼 불량, 전원 버튼 불량, GPS 인식 불량,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나열했어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네. 국정원 홍정원 1차장에 의하면 방첩수사 검거 대상으로 이재명,
오원식, 한동훈, 뭐 저도 포함됐네요. 뭐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뭐 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사들을 체포에 구금하라라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실탄을 장전해서 국회를 진입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탄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부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란에 해당되고 군사 반란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긴급 브리핑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2의 계엄은 없다. 그렇게 브리핑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 방첩사령관도 빨리 직위 해제하세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하세요. 국민들이 제2의 계엄이 비상계엄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싹 잡아들여 윤석열이 전화 미친놈이구나 싶었다.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본부장관님. 예.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고 말고는 국회 소관 사항이죠. 법으로 해야 되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왕정시대의 왕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국회의 권한을 로 되어 있는 법 개정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적어도 월권이죠? 법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과천서 병력들이 K1 소총을 들고 선관위로 출동을 했습니다. K1 소총 휴대는 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죠? 제가 최초로 22시 52분경에 그때 선관위 빨리 아니 경계를 왜 K1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라고 지시를 내렸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짧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제가 왜 선관위를 경계를 해야 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동 내용팀이랑 지역경찰, 형사, 교통 출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K1 소총을 휴대하고 예. 실탄을 들고 나가는 게 왜? 예, 그랬는데 이제 초동 대응팀장이 일어난 상황관리관입니다. 그분께서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왜 K1 소총과 실탄을 들고 가게 했냐고요. 그걸 설명드립니다, 의원님. 그랬는데 그 이제 담당한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이 없는데 어떤 장비를 같이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 담당이 생각했을 때 준전시 상태, 사회 혼란 상태니까 제일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보세요 서장님. 네네. 서장님 그때 뉴스 안 봤어요? 전 그때 그게 준전시 상태예요? 뉴스 12월 3일이 준전시 상태고 내란 사태예요? 아닙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총기를 왜 들고 보냅니까? 민간인한테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